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전반사 문제인데 자, 새로운 형태로 나온 신유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고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굴절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쓰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실험 1에서 굴절의 상황을 쓰게 되면은 굴절의 법칙은 자, A의 각인 sin 45도 그 다음에 B의 굴절의 각은 30도니까 이렇게 되면서 요 값이 30도 그러면 sin 30도 이 각도의 B는 A와 B의 속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파장의 B와 같으며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대로 B와 A의 굴절률의 B가 된다. 요게 굴절의 법칙이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이 굴절률과 각도만을 우리가 한번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sin 45도 A의 입사각, 그 다음에 sin 30도 B의 굴절각은 B의 굴절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 이렇게 상대 굴절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험 1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써놓고, 자, 실험 2의 상황도 같은 1번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은, 2번 같은 식으로, 1번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은, 자, C에서의 굴절각은 25도, 25도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자, 같은 방법으로 B의 입사각 sin 30도, 그 다음에 C의 굴절각 sin 25도는 C의 굴절률, 그 다음에 B의 굴절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은 자, 요 각을 우리가 sin, 요 각을 기역이라고 할게요. 각도를 모르니까 요 기역이라는 값.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C의 입사각 sin 30도, 그 다음에 sin 기역은 A의 굴절률, 그 다음에 C의 굴절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식을 이용해서 두 식을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두 식을 곱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없어지겠죠. 자, 없어지는 게 BB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NA분의 NC만 남겠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sin 30도가 없어지면서 sin 25도분의 sin 45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 편하게 A, C를 마찬가지 CA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꿔보게 되면은 sin 25, 그 다음에 sin 45는 NA, NC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와 요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C와 A의 상대 굴절률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30도 A 그다음에 분자가 30도 25도니까 기역값은 당연히 이 값이 일정하다면은 기역값은 45도보다 커야 되겠죠. 자, 위에 분자가 25보다 크니까 기역도 45보다 커야 이 값 두 값이 일정하게 된다는 거. 자, 요거 찾는 게 여러분들 살짝 까다로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역은 45도보다 크다. 기역은 맞는 편이고. 자, 여러분은 전반사에서 굴절의 법칙에서 선생님이 주는 힌트가 있죠. 선생님이 주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각도가 크밀수록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커지지만 굴절률은 작아진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A의 각이 B의 각보다 크죠. 그래서 A의 입사각이 B의 입사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A가 B보다 크다는 걸 첫 번째 상황에서 알 수 있겠고,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상황에서도 현재 B의 각이 C의 굴절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즉 B에서의 속도가 C에서의 속도보다 크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A의 속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의 속도, C의 속도가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과 파장은 비례한다는 거. 자, 그래서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은 게 아니라
지금 A의 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A의 파장이 가장 길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임계각 중요하죠. 임계각은 전반사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그러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각도, 속도, 파장은 비례하고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굴절률로 바꿔보면은 굴절률은 반대로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사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세 번째 내용 중에 바로 뭐다? 굴절률 차이가 큰 거일수록 임계각은 어떻다? 작아진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임계각이 입사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뭐냐? 이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 자, 현재 그래서 B에서 A로 가니까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곳으로 가니까 전반사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A로 마찬가지로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현재 C와 A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그 얘기는 바로 이 C와 A가 바로 B와 A 사이의 임계각보다 임계각이 어떻게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꺾인다는 얘기고, 잘 꺾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즉 임계각은 전반사의 기준치, 전반사가 잘 일어나니까 기준값이 작아진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도 얼핏 보면은 상대속도 이용해서 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얘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선생님하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지금 그래프상에서 주고 있는 것은 A, B 사이의 거리,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A와 B의 속도 차이, 즉 상대 속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즉 0에서 3초 동안은 A, B 사이의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4만큼, 3에서 7초 사이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3, 즉 속도 차이가 3만큼 난다는 걸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현재 지금 충돌이 3초에서 일어난다고 봤을 때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4만큼 나기 위해서는 B는 충돌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VB 마이너스 VA, 즉 B와 A의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충돌 전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충돌 후 상황이 문제인데, 충돌 후 상황은 A와 B의 속도 차이는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속력이 1이라는 걸 주고 있죠. 속력이 1. 자, 속력이 1이니까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A가 충돌 후에 이렇게 1이 아니라 이렇게 1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A가 이렇게 1이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A가 충돌 후에 이렇게 1이라는 속도가 됐고,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상대 속도가 3이 되기 위해서는 B의 속력은 이렇게 4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충돌 전 상황과 충돌 후 상황에 운동량 보존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운동량 보존을 쓰게 되면은, 자, 충돌 전 A의 질량을 MA라고 한다면은, 충돌 전 A의 운동량, 속도가 2니까 EMA,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자, B의 질량이 MB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EMB. 요 값이랑 충돌 후 A의 운동량 1이니까 MA, 그 다음에 플러스 4MB. 자, 요렇게 되고, 요 값을 정리하게 되면은, MA와 MB의 질량비가 얼마다? 6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6대 1.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왜 안 되냐면은, 현재 문제 조건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질량이 A가 6이 되고 B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6이 되고 B의 운동량은 4가 되면서 A의 운동량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지금 이 A라는 물체가 충돌 후에 이렇게 1이 아니라 즉 어떻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1이라는 것. 요걸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충돌 후 A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A와 B의 상대 속도가 3이 되기 위해서는 B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2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충돌 전 상황의 운동량이랑 충돌 후 상황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자, 충돌 전 A의 질량이 MA, 즉 2MA.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반대 방향 마이너스 2MB가 되겠고 자, 충돌 전 상황. 자, 충돌 후 운동량 전체 A는 마이너스 M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2M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A와 B의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MA와 MB의 질량비를 식을 정리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4대 3이라는 거. 자, 문제를 푸는 과정은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이 과정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쉽지 않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 여러분들 유의해서 이 문제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자, 기억은 T1보다 크다. 자, 현재 기억은 자, 14번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자, 기억은 T1보다 크다. 현재 지금 기억과 T1은 뭐냐면은 광원에서 P로 가는 빛의 경로를 A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인데 자, 현재 지금 A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이렇게 P 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P는 광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P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이 시간이 T1이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원과 P는 정지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바로 T1이 적게 걸리겠죠. 자, 왜냐? 자, 빛이 이렇게 발생하는 동안에 A가 봤을 때는 이 P점이 이렇게 광원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리는 시간이 T1. 자, 요 값이 바로 그냥 원래 정지해 있는 거리를 가는 이 시간, 기억. 이 시간보다 적게 걸린다. 자, 그래서 기억은 T1보다 작다가 아니라 T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니은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 지금 B를 먼저 봤을 때 B는 정지한 상황에서 즉 광원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즉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광원에서 R까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고 빛이 자 A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원에서 출발한 이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R점이 우주선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R점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빛은 이렇게 이동한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A가 측정한 이 시간 T1이 더 크다는 것 아니죠. 즉 니은이 T2보다 더 크다는 상황. 자 여기서 니은이 T2보다 더 크다는 상황을 우리가 요 세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T2보다 크다.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 문제인데, 자, 디귿에서 첫 번째 지금, 자, 요 상황과 요 상황에서 T1과 T1, 자, 이렇게 T1과 T1이 같다는 걸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 T1과 T1, 이게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요게 P고, 요게 이제 Q점이라고 봤을 때, 자,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빛이 이렇게 발생하는 동안에 Q는 이렇게 광원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도달하고 있고 A 입장에서 그 다음에 P는 우주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광원 쪽으로 이동하니까 빛이 이렇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P점에는 이렇게 도달했고 그 다음 Q점에는 이렇게 도달한 게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이 T1, T1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은 원래 즉 B, 원래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가 같았던 게 아니라 즉 뭐냐? 이 P 사이의 거리가 Q 사이의 거리보다 멀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P, 그 다음 이렇게 Q 거리가 되면서 자 우주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P는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서 이렇게 빛이 가고 이렇게 빛이 간 시간이 T1, T1 이렇게 같았다는 것을 요 조건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원이 이렇게 있다면은 P와 Q 사이의 거리가 같았던 게 아니라 P는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이고 Q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빛이 이제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P까지 간 거리, 그 다음에 Q까지 간 거리니까 자 P와 Q까지 간 시간이 기억과 C2니까 자 기억은 P까지 간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기억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속력 빛의 속력 곱하기 Q까지 간 시간 T2 이게 B가 봤을 때 C 기억 플러스 C T2 요게 B가 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기억을 봤을 때, 이 기억과 T2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기억은 바로 뭐가 되면은, 기억은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고, B의 입장에서, 광원에서 B의 입장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기억이고, 그 다음에 T2는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B가 봤을 때 시간이에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억이 뭐다? T2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P와 Q 사이의 거리는 C 곱하기 2T2보다 크다는 거. 왜? 기억이 T2보다 크니까. 그래서 전체 P와 Q 사이의 거리는 EC2보다 크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죄송한 말씀이 있는데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재 3권 부록 20페이지에 이 문제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후 P를 끊으면은 B는 가속도의 크기 A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3권 20페이지에 이 부분을 꼭 수록하셔서 첨가하셔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뒤편에 수능 해설에도 이 부분이 살짝 빠져 있으니까 문제 풀 때 꼭 이 부분 첨가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혼자서 책을 쓰고 해설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이런 모든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지금 빗면이 2개에다가 물체가 3가지까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인데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과 실이 끊어진 후의 이 상황을 2가지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실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이라고 봤을 때 현재 A는 이쪽으로 A의 중력인 3mg가 작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C는 반대 방향으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F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 이 손을 놨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A는 m분의 F에서 전체 질량 3m 플러스 m 플러스 2m이라고 해서 전체 질량 6m분의 자, 전체 힘은 현재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체 힘은 3mg
플러스 FB가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FC 요게 현재 전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요 값이 A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이제 실이 끊어진 상황. 실이 끊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자, P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B와 C만 남게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전체 질량은 M2M, BC니까 3M이 되겠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현재 지금 C가 질량이 2M으로 더 크고 이 빗면의 가속도, 즉 빗면의 기울기도 이쪽 방향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이쪽 방향이 R자임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자, 전체 R자임의 방향은 C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FC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빗면에 작용하는 FB 요 값이 문제의 조건에서 첫 번째 이 가속도 A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문제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자, 우리가 요 값을 FC-FB는 3MA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두 식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FB-FC로 바꾸게 되면은, FB-FC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3MA가 되고, 이제 요 값을 여기다가 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가속도는 이제 6m분의 3mg에다가 이제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mA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 A는 3분의 1g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가속도 잘 구하셨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묻고 있는 문제가 현재 지금 P를 끊기 전과 후의 상황에서 이 Q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묻고 있는데 자, 이제 실의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 끊어지기 전 상황, 끊어진 후 상황에서 선생님은 이 Q가 연결된 이 C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끊어지기 전 상황은 C가 현재 이렇게 질량이 2M인 C가 있고 아래쪽으로 현재 C의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렇게 실의 장력이 있는데 이 힘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전체의 물체의 R자임이 이렇게 방향이 되고 이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구한 3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낸다면은 가속도 A는 3분의 1g가 되고 이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얼마? 2m분의 자, 전체 R자임은 자,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T-FC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의 장력 T는 얼마가 되겠죠? 3분의 2mg 플러스 FC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에 Q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을 이렇게 구했고 자, 두 번째 실이 끊어진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실의 장력을 구해보면은 자,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이 C가 이렇게 2M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현재 가속도가 3분의 1G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는 FC,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반대 방향으로 실의 장력을 T-라고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가속도를 이용하면은 가속도 A는 3분의 1G가 되고 가속도 A는 M분의 F, 2M분의 F는 FC-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는 어떻게 될까요? T-는 FC, FC 마이너스 3분의 2 m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값과 그 다음에 요 값, 실의 장력을 구해보면은 둘 다 같은 FC에 여기는 3분의 2mg가 더해져 있고 여기는 빼져 있으니까 이 실의 장력이 최종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에 Q에 작용하는 실의 장력이 더 크다. 자, 그래서 기억도 맞는 편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해서 디귿까지 나와 있는데, 자,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학적 보존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냐면은, 전체의 늘어난 또는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의 늘어난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뭐다? 전체의 늘어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를 지우고 나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전체에 줄어든, 즉 A가 이렇게 H만큼 내려갔다고 할게요. 자, A가 H만큼 내려갔을 때 B가 내려간 거리는 HB가 되겠고, 그렇다면 A는 위로 올라가겠죠. C는 올라가겠죠. 그럼 C가 올라간 거리를 HC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에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 A가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 3mgHd가 되겠고, 그 다음에 B가 줄어든 양은 mgHb가 되겠고, 반면에 C는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mgHc가 되면서 전체 요 값이 바로 총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요 값이 바로 전체 A, B, C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왜? A, B, C는 전체가 지금 속도가 이렇게 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체 A, B, C의 운동 에너지, 늘어난 값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지금 요 값. 자, 요 값. 자, 요 값에서 현재 지금 기울기를 봤을 때 현재 이 값이, 기울기 값이 더 급하다는 얘기는 현재 똑같은 이러한 가속도로 움직였을 때 현재 이 HB 값이 HC 값보다 작다는 것. 즉, 이 값이, 즉 올라간 높이, 요 값이 더 크다는 값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값이, 이 HC 값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요 값이 전체적으로 음의 값,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3mgH는 전체의 운동 에너지에서 요 값이 음의 값이니까 넘어가면은 어떠한 요 값의 양의 값을 더한 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mgH가 바로 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겠고, 그 감소량은 바로 이 전체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에다가 어떠한 값을 더한 값과 같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BC만의 운동 에너지 값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다시 이 줄어든 A의 포텐셜 에너지 값은 현재 전체 ABC 총 운동 에너지 값에다가 어떠한 얘네들의 양의 값을 더한 값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BC만의 운동 에너지와 얘를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이 줄어든 A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는 값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빗면만 나와도 어려운 상황에서 물체가 지금 세 가지 상황으로 나와져 있고, 빗면도 두 가지 상황까지 서로 경사가 다른 경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인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봤을 때 선생님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라고 했을 때 먼저 A를 표시하면은 A는 V라는 속도로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각각의 구간별로 거리가 L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L 되면서 이 간격이 T, 그 다음에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점이 P, 그 다음에 요점이 Q, 요점이 R, S 이렇게 A를 표시할 수 있겠고, 자, 그럼 B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B는 색깔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은, 자, B는 첫 번째 구간을 등 가속도로 운동하고 두 번째 구간은
등속도로 운동하고 마지막 세 번째 구간도 등가속도로 운동하는데 자, R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B는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B라고 나타내면은 자, 요때에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때의 속도를 우리가 V2라고 했을 때 B점은 이제 요 점이 P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이 Q점 그 다음에 요 점이 R점 요 점이 S점 자,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선생님은 뭘 이용할 거냐면은 R까지에 도착하는 A와 B의 시간이 같다라는 거 한번 이용하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다시 A와 B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다는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에서 Q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같다. 그럼 P에서 Q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전체 이동 거리가 2L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V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2L 이게 A의 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B가 도착하는 시간은 Q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속력을 이용하면은 속력분의 2분의 V1분의 L 그 다음에 다시 L은 무슨 속도로 가냐면 V1으로 가니까 V1분의 L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그래서 A가 이동한 시간과 B가 이동한 시간이 R까지 같다라는 걸 처음 한번 이용해 봤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냐면은 V1이 2분의 3V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V2를 구하기 위해서 R에서 S까지 A에 이동하는 시간과 B에 이동하는 시간이 같다는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R에서 S까지 이동하는 시간. 마찬가지로 A에 이동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한 거리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이동한 시간은 이 V2와 V1의 평균 속력으로 L만큼 같다는 걸 이용하면은 2분의 V1 플러스 V2분의 L 요 값이 시간이 양쪽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V1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2분의 3V를 대입해서 V2를 정리하게 되면은 V2는 2분의 V, 1V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아까 몰랐던 V1과 V2를 구했어요. 그래서 V1은 2분의 3V가 되고 V2는 2분의 1V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겠네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 즉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은 현재 지금 파란색이 B니까 B가 A보다 크다. 기억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B가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요까지 갔을 때 요 삼각형 면적이 L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이 L이라는 값을 이용한다면은 자, 현재 지금 요 삼각형 L이라는 걸 이용한다면은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 T1 T- 속도 시간 그 다음에 세로 V1 2분의 3V 요 값이 L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하자는 T1은 3분의 4 L이라는 값을 3V분의 4L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는데 이 가속도의 크기는 이 그래프의 요 기울기와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얼핏 보면은 이 기울기가 살짝 크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T1과 일단 T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지금 요렇게 A가 이동한 거리 즉 V 곱하기 T가 L이라는 것을 우리가 A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삼각형 넓이에서 T-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3V분의 4L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 상황, B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T-가 얼마다? T-가 3분의 4T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T-가 3분의 4T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 즉,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3분의 4T분의 2분의 3V가 되고, 그러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8T분의 9V가 되고.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8T분의 9V.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시간은 T분의 그 다음에 속력 변화 Y축 값은 2분의 1V에서 2분의 3V니까 V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8분의 9하고 그 다음에 T분의 V를 비교한다면 요 값이 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와 Q 사이가 R과 L 사이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되면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연력학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본 그래프는 온도 부피 그래프가 아니라 압력 부피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압력 부피 그래프로 이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X축이 부피, Y축이 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A점을 이렇게 임의로 표현해 봤을 때 A점에 지금 부피가 V0. 그래서 부피는 V0. 그 다음에 A점에 압력이 P0다. 그래서 압력은 P0. 자, 이렇게 A점을 시작점으로.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현재 문제에서 봤을 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문제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압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현재 부피가 일정하네요. 자, 부피가 일정하면서 현재 지금 부피가 이렇게 일정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현재 지금 B나 C나 부피가 3V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V제로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도가 일정한, 즉 X값이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네요. 자, PV는 nRT에서 자, 온도가 일정한다는 얘기는 압력과 부피의 곱한 값이 같다는 얘기죠. 현재 그러면 A점에서 P0, V0 곱한 값이 P0, V0니까 자, C점에서도 곱한 값이 P0, V0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피가 3V0니까 압력은 3분의 1 P0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등온 과정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러한 곡선 형태를 띠니까 현재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현재 지금 AB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는 뭐냐? 2분의 3 nRT로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자 기체의 온도 우리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열기관의 효율. 효율은 공급한 열량 Q1분의 한 1이 되는데 자, 1은 뭐냐면은 전체의 공급한 양에서 빠져나간 열량을 빼면은 그만큼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공급한 열량이 Q1이고 자, AB 과정에서 Q1을 공급받았고 BC 과정에서 Q2만큼의 열이 방출됐고 마찬가지 C에서 A로 등온 과정에서도 온도는 일정, 즉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외부로부터 이 넓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그렇게 방출되는 열량을 우리가 Q3라고 했을 때 Q1을 받아서 Q2만큼 방출하고 Q3만큼 방출하니까 전체 공급받은 열량에서 전체 방출한 열량을 뺀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열기관의 효율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바로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이 부채꼴의 넓이. 자, 근데 2분의 3, 3분의 2 P0 V0는 바로 요 삼각형 넓이죠. 이 삼각형 넓이가 3분의 2 P0 V0니까 전체 이 부채꼴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편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지금 P와 Q에서 A, B, C에 한 자기장의 크기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크기만 주어졌지 방향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일단 XY 평면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정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P와 Q 상황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먼저 P의 상황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A의 I0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의 B0가 된다는 게 문제에 지금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A에 의한 자기장 B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크기도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 B에 의한 자기장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C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방향과 크기를 모르니까 절대값 BC라고 했을 때, 자, 요 세 개 값을 다 더한 값이 크기가 B0, 즉 절대값 B0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P의 상황을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Q의 상황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면은, Q의 상황은 현재 지금 A로 봤을 때 거리가 원래 이 거리였는데 이렇게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커지면서 2B0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에 봤을 때 B로부터는 거리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1로 움직였으니까 거리가 2배가 멀어졌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2배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같은 방법으로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P에서의 거리는, C니까 요거네요.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P의 거리는 이만큼이었는데 거리가 이렇게 줄면서 자기장의 세기도 그만큼 커졌겠죠. 그래서 2분의 3 BC.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3B0인데 그 값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는 요 상황.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을 잘 조합해서 지금 A는 이렇게 커져 있고, 그 다음에 B는 작아진 상황이고, C는 커진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그 값을 찾아내기가 쉽진 않지만 잘 생각해서 찾아내면은 그 결과 A는 원래 자기장의 세기 P에서 A의 자기장의 세기는 원래 B0였고, 그 다음에 B의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4B0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의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돼야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는 얘기예요. 자, 요거 찾기가 쉽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게 이제 B0였으니까 이 B0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자, P점에서 B0였으니까 거리는 A로부터니까 거리는 2D분의 I0가 현재 B0였던 상황이고 나오는 방향에,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B에 의한 자기장이 4B0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 B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4B0가 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2I0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세기를 찾았고,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금 C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플러스 2B0가 되기 위해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어서
전류가 C라는 막대기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EB0란 전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요것을 이용한다면은 전류의 세기도 얼마다? 3I0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기억. IB는 I0이다. 자, IB는 2I0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전류의 방향. C의 전류의 방향은 현재 지금 C가 이렇게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되면서 니은도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마지막 Q에서 AB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자, 현재 우리가 구한 값, 요값, 요값, 요값을 아까 우리가 구한 식,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쓴 3B0 값이 플러스 3B0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3B0라는 얘기는 XY 평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편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딱딱딱딱 정확하게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깊게 생각해서 유추해내서 이걸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고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요즘 자주 나오는 트렌드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나 같은 그래프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A와 B는 마이너스이고 전하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A와 B의 전하량을 우리가 소문자 Q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와 D의 전하량은 플러스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전하량의 크기를 우리가 대문자 Q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P는 플러스인데 정확한 값이 없으니까 P는 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1쿨롱 P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문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요게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2D인 지점에 P가 있을 때 전체의 전기력,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P가 2D에 있으면 요 상황인 거죠. 요 상황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자, 현재 지금 A는 마이너스니까 A는 이렇게 작용하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플러스 끼니까 이렇게 작용할 거고, D도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자, 그래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A, C, D가 작용하는 힘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B가 작용하는 힘이 이 힘이 같아야지만 0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A에 의한 작용하는 힘의 거리는 자, 2D니까 4D의 제곱분의 A의 전하량 Q, 그 다음에 P의 전하량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 왼쪽으로 작용하는 C는 9D 제곱분의 Q, 그 다음에 D에 의한 전기력은 36D 제곱분의 Q, 요게 전체 왼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은 B니까 거리가 D니까 D 제곱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소문자 Q는 27분의 5Q라는 값이 나오면서 Q가 A의 전하량이고 대문자 Q가 바로 C의 전하량이니까 A가 C보다 작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서 0이고, 자, 현재 이쪽으로 갔을 때 D에 있을 때는 자, D에서부터 이렇게 2D로 가는 과정에서 0이 되니까 D에서 2D로 이쪽, 즉 B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점점 0이 된다는 얘기는 B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 상황, 여기에 있는 상황은 B의 영향력보다 즉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A, C, D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D에 있는 상황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x 방향. 기억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D, 5D에서 6Dn 사이에는 전기력 0이 되는 구간이 없죠.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0이 되는 구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으로 정답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도 쉽지 않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A와 B가 내려왔는데 A와 B의 속도가 현재 같은 속도로 충돌한다는 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가 현재 충돌 후에 이렇게 튕겨 올라가서 H만큼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B가 현재 지금 H만큼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B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은, 자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mgh가 된다고 하면은 V는 루트 2gh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찾을 수 있겠고, 자 그래서 B가 V라는 속도로 H만큼 올라온 상황이고, 자 가에서는 9H만큼의 높이에서 B가 내려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바뀐다는 것을 이용하면은, 자 B가 여기서는 V라는 속도로 H만큼 올라갔으면은 여기서는 9H만큼 내려왔다면은 속도가 얼마가 된다? 즉 3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가 3V로 내려온다면은 같은 속도로 충돌한다니까 A도 3V로 충돌한다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질량이 각각 A는 M, B는 2M이라는 거 주고 있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은 현재 지금 A는 충돌 전 속도가 3V, 충돌 후 속도를 우리가 V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는 충돌 전 속도가 3V, 충돌 후 속도는 요 V라는 값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은,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3mv,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6mv가 되겠고, 자, 충돌 후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VA니까 MVA,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EMV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VA를 구하게 되면은 VA는 마이너스 5V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VA가 5V라는 걸 이용해서 충돌 전 A의 운동량,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면은 A의 2분의 1 M 3V니까 9V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마이너스 5V니까 25V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H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V를 우리가 요식 처음에 즉 M 2분의 1 MV 제곱이 MGH라고 된다는 걸 요걸 이용해서 마찬가지 H로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V 대신에 루트 2GH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요 값은 뭐가 되냐면은 9mgh가 되고, 즉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25mgh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마찰이 있는 구간을 봤을 때 마찰이 있는 구간이 EH인데 지금 EH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즉 mg, A의 질량이 m이니까 mg E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마찰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요 값이 손실된 운동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손실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mg EH로 나타내 보고, 자, 우리가 구한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 충돌 후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상황, A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돌 전까지 내려오는 상황과 충돌 후 A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자, 내려오는 상황에 이제 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쓰자면은 지금 HA만큼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 mgHA가 있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의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D1의 제곱 D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D의 제곱 이렇게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mgEH만큼 손실되고 있죠. 원래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 중에서 mgEH만큼 손실돼서 최종적으로 A가 내려왔을 때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뭐다? 요게 되겠죠. 9mgH다.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식으로 하나 쓸 수 있겠고 자, 이제 반대로 A가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올라가는 상황은 자, 올라가는 상황에서 처음에 지금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다? 25mgH였다. 그래서 출발하는 상황에서 25mgH를 갖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다시 마찰에 있는 구간을 지나가니까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겠죠. 올라가면서도. 똑같은 만큼 올라가면서도 얼마? mgEH만큼 손실이 되고 손실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높이까지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mgHA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용수철을 얼만큼? 2D만큼 밀어넣었으니까 2분의 1 K2D의 제곱 즉 4D의 제곱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내려오는 상황, 그 다음에 충돌하고 올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이 KD를 없애야 되니까 지금 위에다가 4를 곱해주고 얘를 소거해서 H와 HA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식을 정리하면은 HA는 얼마가 나온다? 7H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선생님이 풀어본 수능 문제 중에서는 최근에 역대급 수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은 이번에 어렵게 나왔으면 다음번에는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거 명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모의고사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 나온 이진물리학도 많은 성원과 많은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